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 성전 시대 파트 두 번째, 여덟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에돔, 이두메, 그리고 헤로데 2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에서의 후손, 에돔, 그리고 그 뒤에 이두메,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헤로데 2세의 연결점을 함께 탐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에돔 족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르단 남부와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걸쳐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에돔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그냥 보통 역사 때 배웠던 뭐 청동기, 철기 시대 뭐 이런 것들을 뭐 언급한다면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와 관련한다. 그때 당시에 문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215년경에 이집트 신왕조의 세티 1세 파로 목록과 람세스 3세, 기원전 주전 1186년부터 1155년까지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람세스 3세의 원정 기록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떤 역사 사료로 삼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이 에돔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고대 문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어떤 고고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에돔 왕국은 주전 13세기에서부터 8세기 사이에 번성했으며 주전 6세기의 쇠퇴기를 거쳐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돔족 속의 조상을 성경은 에서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에돔의 고대 히브리어의 뜻이 붉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야곱의 형 에서가 태어나면서부터 붉었다라고 25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기록자는 에서가 세산을 이제 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이곳에 살았던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에돔 족속이 머물렀던 지역을 보면 그것보다 더 오래전, 뭐 어떤 분들은 주전 한 7천년경에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있었던 이 지역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요르단 지역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고대 유적은 이제 페트라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에돔 족속이 어느 지역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고대 유대인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얻어먹은 일이나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라는 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관계가 이후의 에돔과 또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두메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로데 2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왕으로서 있었던 분봉 왕이었죠. 로마 제국의 이제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관계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타나죠. 20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화답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보냈던 것은 우리는 에서와 야곱처럼 한 민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단강 서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땅을 그저 큰 대로만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서신을 보냈어요. 하지만 에돔은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모세는 이 에돔의 그 지역을 지나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돔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형제 관계입니다라는 말을 모세가 함에도 불구하고 에돔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안 좋게 대하는 그런 이유가 어쩌면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차가운 대접을 받았지만 에돔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너희 형제 에돔 족속을 잘 대해야 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에돔 지파가 다윗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진 다음에 이 남유다 왕국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뭐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근데 뭐, 지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에돔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으로 이제 대하려고 했었으나, 에돔 족속은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성경, 왕국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기의 에돔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때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민들은 이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우리가 성경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세에 의해서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평화적인 침투와 군사적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남부 유다와 이제 팀나에 이르는 네게부 일부 지역에 정착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땅을 빼앗기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남유다 왕국이 결국 약화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당시의 예언자들, 남유다 왕국 당시의 예언자들은 이런 에돔을 향한 어떻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에돔을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그 판결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12절 같은 경우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34장 5절부터 8절,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 오바댜서 전반에 이와 같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돔 족속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나보니두스 황제에 의해서 주전 553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에돔은 결국 제2성전 시절에는 거의 없었다. 족속은 멸망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후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둠의 족속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세기경에 에돔 족속은 이제 세일산 지역으로 또 이주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뭐 독립하려고 하고 뭐 그랬지만 결국 세일산 지역으로 이주해온
나바테아 종족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세일산을 버리고 남유다 왕국 남쪽 영토였던 부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드로스 1세의 어떤 그 고대 그 그리스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들을 이두메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후손이 이둠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둠의 족속이 이제 부에세바나 또는 마레사라는 지역에 등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장했을 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는 고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이 모독당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봉기해서 독립왕국을 이제 80년경, 한 80년에서 100년 동안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 하르카누스 1세가 주전 112년경에 이 마레사 등의 이두메 족속 지역을 정복하며 그들을 강제로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에돔 집 족속을 이제 다스렸던 것처럼 그래서 한 가족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요한 하르카누스 1세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면서 동일하게 이두메인들에게 그들을 고대 유대인으로 개종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개종시켰겠어요?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 땅을 편입시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주전 63년경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두메 지역이 하스모니아 왕조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 장군은 이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트로스 이두메인이었던 이 사람을 세워서 이두메 왕조를 열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은 헤롯 1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헤롯의 2세, 헤롯 2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 아기 시절의 헤롯 대왕의 아버지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굉장히 이 왕조를 세워 분봉왕이 된 거죠. 분봉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목숨을 잃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독살당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아들이었던 헤로데 2세, 헤롯 대왕이 결국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제 정복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지역까지 다스리는 이제 누구예요? 에도민으로서 이두메인으로서 그가 어, 이 지역의 왕이 분봉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에 이제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의 안티고노스가 왕조의 복권을 노려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 주전 37년에 로마 제국의 안티오니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처형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헤로데 2세, 헤롯 대왕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스모니아 왕조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고대 유대인들이 이제 에돔족 속의 후예인 이두메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데 2세가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수도 시설을 정비했고 마사다 요새를 정비하고 도시 가이사랴 등을 어떻게든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심들을 보였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증축하고 그리고 또한 가이사랴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가족을 잔혹하게 죽이는 일들도 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공교히 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리암과 결혼하고 두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 4세를 낳았으나 결국 그들 모두를 사형시켜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도 그의 가족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전 4년에
그가 숨을 거둔 이후에 이제 그의 영토가 나뉘어져서 아들들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의 안티파스, 예수님이 그래서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을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저희가 나눈 이야기지만 이렇게 에서의 후손 에돔, 이둠의 제2성전 시절에 이들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갔는가. 그래서 에돔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뭐 제2성전 시절이든 통합 왕국 시절이든 아니면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그 광야를 걷던 시절 뭐 모든 걸 다 통틀어 하면 참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인 고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그리고 에돔, 이두메, 그리고 헤로데 2세 이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했다라는 것을 아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했던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이제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하는. 왜 그 대를 이은 가문의 어떤 전쟁이잖아. 그런 이들이 이제 에돔과 이제 고대 이스라엘 민족, 이두메와 또한 고대 유대인, 결국에는 헤로데 2세, 뭐 이런 식의 연결점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이 에돔족 속과 그들의 후손이 이두메,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로데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9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